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조언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도장과 인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아주 도장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의 디지털화가 늦어지고, 아직도 아날로그화처럼 도장을 쓰고 팩스를 쓰고 이런 문화가 이제 아주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예컨대 회사의 이제 결제란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과장, 부장, 임원, 대표이사 이렇게 이제 결제하는 도장을 찍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도장을 찍는다 그러면 도장의 윗부분이 이제 12시 방향으로 해서 다 찍는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찍을 수 있는 사람은 대표이사만 그렇게 하고, 과장은 9시 방향, 그러니까 도장의 윗면이 9시 방향으로 가게, 또 부장은 10시 방향, 임원은 11시 방향, 이렇게 좀 다르게 찍는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도장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는데, 결국 도장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의사 표시를 확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민사소송법에서도 어떤 문서에 만약에 개인의 이제 도장이 찍힌 것, 그걸 이제 인형이라고 하는데, 인형이 본인의 도장, 인감 도장이나 하여튼 인감에 따른 것이라면 그 문서는 본인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서에 찍힌 도장이 내 거면 이제 내가 작성한 문서로 법원에서는 이제 추정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장 관리가 중요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인감 도장이라는 것은 별도로 이제 동사무소에 인감을 날인해서 또 이제 필요하면 인감 증명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의 의사가 맞는지 이걸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자기 도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근데 어떤 이제 문서에 만약에 제 도장이 찍혀 있다, 그것이 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도장이 아니고 누가 임의로 새겼다면 그 문서는 제게 아닌 게 명백한데, 그 문서에 날인된 도장이 제가 동사무소에 신고한 인감 도장이다, 그러면 그걸 이제 문서 감정을 통해서 제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인감 도장과 그게 날인된 인형을 비교하니까 진짜 이거는 이제 배호성의 인형이 맞더라, 인감 도장에 한 인형이 맞더라, 그러면 그 문서는 이제 제가 작성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제가 그걸 번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평소에 도장을 서랍 속에 넣었는데 누가 그걸 임의로 훔쳐서 찍었다든가 이제 이런 걸 입증해야 됩니다. 결국 인감 도장 관리는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감 도장과 관련해서는 이제 인감 증명서를 동사무소에서 대리 발급할 수도 있고, 또 본인이 발급할 수도 있고, 또 대리 발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인감 도장, 또 본인의 신분증, 그리고 이제 대리인의 위임장, 이런 게 있으면 이제 동사무소에서도 이제 인감 증명서도 대신 대리 발급을 해주고, 본인이 가면 인감 도장 없이도 이제 본인 지문 확인으로 이제 되는데, 본인이 평소에 인감 도장 관리를 하고 인감 증명서 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서 본인 외에 발급 금지 신청을 하면 인감 증명서를 대리 발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장, 그리고 본인의 인감 도장,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더라도 이미 이것은 이제 본인 외에는 발급이 안 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대리인이 그런 이제 서류를 구비하더라도 이제 본인 밖에는 발급이 안 되니까 그만큼 이제 안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감 증명서의 경우에 용도란이 있는데,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의 경우에는 이제 매수인 인적사항을 이제 인감 증명서에 기재해서 그것이 기재되어야 하면 이제 실제로 등록 이전이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고, 평소에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닌 일반적인 용도라도 이제 인감 증명서에는 빈칸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감 증명서가 이제 타인에게 교부되고, 타인이 그걸 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교부했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감 증명서 용도란에 이제 타인에게 교부할 때 미리 이게 어떤 용도다 이렇게 이제 기재를 해서 주는 게 또 본인의 권리 보호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인감 증명서와 관련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사례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재력이 있는 이제 할머니가
평소에 이제 인감 증명서 발급은 본인만 발급받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본인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에는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 증명서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재해야만 이제 부동산 매매가 되고 등기가 이전되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본인의 소유권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본인 발급으로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돼서 등기가 이전됐는데 갑자기 그 할머니가 이제 등기 이전해 간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것은 내 의사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근데 그게 법정 다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는 이건 무슨 소리냐. 할머니가 본인 발급의 그 인감증명서로 매수인 인적사항 기재해서 이렇게 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이제 다툼이 생겼고 뭐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 이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다 보니까 나이가 연로해서 이제 약간의 그 뭐 파킨슨병 이런 이제 정세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이제 약을 이제 먹게 되었는데 그걸 아는 이제 지인이 할머니를 모시고 이제 동사무소 가서 할머니는 이제 뭐 몸이 불편하고 이러니까 이제 근처에 앉아 있고 지인이 가서 이제 동사무소 직원한테 저기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 인감증명 발급해 달라. 그럼 이제 동사무소 직원이 보니까 진짜 할머니가 와 계시고 근데 이제 뭐 이제 지인이 같이 왔으니까 그걸 동사무소 직원이 해준 겁니다. 본인 외 발급 금지지만 어쨌든 할머니가 동사무소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게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거고 할머니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본인은 그것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니까 뭐 본인에 따르면 이제 뭐 약을 많이 드셨던지 어떤 이제 뭐 파킨슨병 증세가 심했던지 해서 본인 직업은 어디에 있고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태에서 인감증명서가 발급이 된 거죠. 근데 그 재판 결과에서는 법원에서는 결국 그 할머니가 아닌 이제 매수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감증명서가 본인 발급으로 돼 있고 또 실제로 할머니가 뭐 동사무소 왔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봤을 때 과연 그 당시에 할머니 주장처럼 할머니가 그 사리 판단할 능력이 없었느냐 그냥 누군가에서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거냐 아니면 본인의 의사가 조금이라도 개입돼서 인감증명서가 발급된 거냐 뭐 그러한 관점에서 법원은 이제 후자를 택해서 결국 할머니가 뭐 완전히 사리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건 아니다. 본인의 의사가 어느 정도 개입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인감증명서가 본인 외 발급 금지로 된 상황에서 이제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예전에 어떤 있었던 일인데 이런 걸 가만 보시더라도 평소에 그 본인의 인강 관리는 철저히 하셔야 되고 본인의 발급 금지도 한번 이제 잘 활용해 볼 수 있지만 또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본인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그렇게 해 두더라도 또 새로운 변수에 따라서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또 다른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인감 또 도장의 보호나 그 어떤 이제 개인의 권리 보호 차원에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앞으로 또 본인 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